철강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의 철강 이슈입니다. 스틸앤스틸과 스틸데일리가 철강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모토로 하여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국내 철강 업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스틸앤스틸과 스틸데일리는 국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주식회사 스틸앤스틸은 2024년 3월 27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서정원 철강산업연구소 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신규 선임하고 김홍식 전 스틸앤스틸 부사장을 스틸앤스틸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현대제철 서강현 사장이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친환경 철강사를 목표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사업 목표를 밝혔습니다. 서강현 사장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를 목표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사업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 중립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이 당진제철소 내에 LNG 자가발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3년간 8천억 원을 투자하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제철소 생산 체계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현대제철은 밝혔습니다. LNG 자가발전소는 기존 고로 중심에서 전기로 생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아울러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시 부생가스 배출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LNG에서 수소온소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본사업 시행 시점부터 동참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스마트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5년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건수는 총 59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국내 최초로 리사이클 바이오 컬러 강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제품에는 폐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원료를 복합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폐플라스틱은 컬러 강판용 도료에 재활용함으로써 탄소 발생량을 기존 공정 대비 4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바이오매스 원료는 석유화학 기반이 아닌 옥수수 추출물 등 자연 유래 물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량체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가전용 리사이클 바이오 컬러 강판의 샘플 공급을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리사이클 바이오 컬러 강판 용도 확대와 친환경 원료에 대한 인증 절차를 검토하고 제품 내 친환경 원료의 함량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포춘 아시아 퓨처 30에 선정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산업 기초 소재인 내화물에서 2차 전지와 첨단 화학 소재 등 다양한 신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하며 미래형 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이뤄내고 장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포스코 퓨처엠 유병욱 사장은 각 분야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재 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스테인리스 해외법인의 2023년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연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스테인리스 관련 해외법인 5개사의 매출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하였고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니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부자재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밀마진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전 지역에서 수요 침체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산 냉연 강판의 수입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산 제품 수입은 보통강 냉연 강판 25,000톤으로 전년 동월비 192.1% 증가하였고, 이어 3월 1일부터 24일까지 수입도 22,000톤으로 전년 동기비 12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철강협회는 2월 글로벌 조강 생산량이 전년비 3.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조강 생산량은 1억 4,880만 톤이었으며 중국의 2월 조강 생산량은 8,12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는 1,180만 톤, 일본은 700만 톤으로 각각 11.4%, 1.1% 증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6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가운데 철강 부문에는 1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철강 부문에 대해 제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고 전통적인 탄소 집약적 생산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5개 철강사의 6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대 15억 달러를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 내수 가격이 좀처럼 힘을 못 쓰는 가운데 오는 2분기에는 바닥권을 탈출해 반등 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2분기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 철강 매체 빅민트에 따르면 중국 이열연과 철근 가격이 올해 12월 전년 대비 6%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조강 생산량은 1억 6,796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2분기에 철강 가격이 반등에 나설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실물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으며 고정 자산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대 변수인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철강업계의 감산도 정부의 강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수출 공세로 베트남의 철강 수입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베트남 철강 수입량은 26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산은 지난해 1월에서 2월 62만 467톤에서 올해 12월 180만 톤으로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철강업계는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진달 스틸앤파워사가 베네수엘라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인 페로미네라 오리토코사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JSPL은 안정적인 철광석 공급망 확보 및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월 60만 톤의 철광석 펠릿을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페로미네라 오리노코는 철광석 채굴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5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2,500만 톤입니다. 인도 JSW 그룹이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손잡고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JSW 그룹은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과 인도 구자라트의 합작사 JSW MG 모터 인디어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JSW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판매 목표치로 100만 대를 제시하고 생산 능력을 현 10만 대 수준에서 3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인내셔널의 이계인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계인 신임 사장은 그룹의 세비전인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인류를 향한 혁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젊은 세대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회사를 만들자고 주문했습니다. 세아제강지주가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영빈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했습니다. 세아제강지주는 현재의 이주성 김태현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주성 조영빈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조영빈 대표이사는 현재 세아제강지주 지주부문장 겸 리스크 매너지먼트 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관기업 코센이 회사명을 이렘으로 변경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코센 측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렘의 사명은 진정성, 신뢰 열정에 기반해 고객 가치를 더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대표이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50년에 도전하겠다라며 지난 5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스테인리스 강 제조 및 철강 기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와 철강 산업을 선도하는 그린 산업 파트너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센은 오는 28일 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안건을 통해 사명 변경을 최종 승인할 계획입니다. 강관 전문 공급 기업 동아스틸이 2023년 매출액 1,476억 원, 전년 대비 14.8% 감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억 1,800만 원, 전년비 52.1% 감소하였고 순손실은 1억 7,200만 원으로 적자가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이 지난 3월 26일 58기 주주총회를 열고 비상경영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2023년 매출액은 1조 4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53억 원 적자, 당기순이익 또한 306억 원 적자로 전환하여 전례 없는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일선 대표이사는 2024년은 현대비엔지스틸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손익을 턴어라운드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사업 체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적 차원의 비상경영 체계를 확립하여 영업 생산 관리 조직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스틸 박훈 대표이사는 제57기 정기주총을 열고 올해에도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휴스틸은 지난해 매출액 7,647억 원, 영업이익 1,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실적이 감소하였으나 단가 하락, 수요 산업 부진 등 철강 시황을 고려할 때 타철 강사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길산스틸이 지난해 매출액은 3,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8억 원, 순이익은 44억 원 각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